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유 목사님 그 비서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목사님 모시고 어느 이제 교회로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도로에서 큰 사고가 앞에 난 거예요. 앞에 나니까 차가 밀리겠죠. 그리고 시간을 못 맞춰간 기라. 그때 이제 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차 사고 날 줄 몰랐더나.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제가 비행기를요, 수십 년 동안에 진짜 수백 번, 수천 번을 탄 것 같은데요. 비행기가 결항된 경우는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완전히 제가 타기로 예약돼 있던 비행기가 그것도 날씨하고 상관없이 기체 결함으로 연기도 아니고 그게 지연됩니다도 아니고 그것도 비행기 타기 2시간 전에. 야, 그래서 그때 만약에 유 목사님이 이 사실을 만약에 알겠댔다, 혹은 제가 보고를 했다, 비행기 결항될 줄 몰랐더라, 기체가 고장될 줄 몰랐더라, 대비를 했어야 될까 이가. 와우, 오늘 혼쭐이 났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막 급하게 그나마 주말이 아닙니까 또. 아이고 기차. 마침 그래도 입석 플러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나 떠서 급하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비행기가 기체가 고장 날 줄을 예상 못하고 너무 가볍게 이름 뭘까요? 이 가볍게 대처를 한 것 같아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한 30분 정도가 벌써 오버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저하고 같이 설교까지 이렇게 이 마중 오신 우리 장로님 부부들하고 좀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아니 특히 이제 이 주제를 서울 수도권인데 여러분들이 부산에 와서 특강을 해줘야지, 부산에 사는 내가 이거를 특강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진로 특강, 독서 특강 이거는 있어 보이라고 저렇게 잡은 겁니다. 있어 보이잖아요. 진로 특강, 독서 특강 이런 주제가 있어 보인다고. 처음에 황 목사님 어떻게 잡을까요? 해서 내가 맨날 하는 것 적은데, 그래서 그러면 진로 특강, 독서 특강 이리 잡을까요? 그래서 그럼 저래 잡으면 있어 보이네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일단은 잡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이거를 메시지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오늘 말 그대로 특강이라 특히 올해의 작년부터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와 우리들을 통한 미래와 세계라고 하는 큰 흐름의 그림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또다시 주시는 축복의 또 우리 시대가 금토일 시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가 이 시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자. 금요일은 치유, 토요일은 말씀 소통, 그리고 렘넌트의 날들, 그리고 주일은 예배.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금요일은 치유한 날, 토요일은 우리가 본분 말씀 중심으로 해서 렘넌트를 전체로 소통하고 키워나가는 날, 그리고 주일은 예배의 답을 찾는 날.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금토일이 뭐냐 했을 때는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만, 요 설명되어지는 요 말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약 40년의 다락방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나왔던 메시지의 컨텐츠들을 다 모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교회마다 개인마다 분명히 이제 이 단어를 시대마다 다 붙잡고 있는데, 이제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본부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어떻게라고 하는 어떤 적용적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이제 또 인도받아야 될 그런 어떤 시간표가 아닌가라고들 다들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이 특강도 열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금토일 시대라는 부분과,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분, 또 진로 이런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들이 렘넌트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 우리 가정에 주었다 했을 때를 보고 우리는 태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태교, 태어났을 때의 아이를 훈육, 그죠? 육아, 죄송합니다. 태교, 육아, 육아해 가는 가운데서 훈육, 그것이 교육,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태교, 그죠? 그리고 그 육아, 그죠? 그리고 훈육, 그렇죠? 그리고 양육, 교육, 그죠? 그리고 단어들을 다 자세히 들어보면 교와 육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또 내 안에 하나님이 렘넌트의 축복으로서 우리 후대에 씨를 주셨을 때부터 벌써 교가 들어가잖아요. 태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죠? 교육받는다라고 하는 부분과는 떼놓을 수 없는 운명적 인생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서의 중요한 그 교자와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독서가 아닌가. 그래서 진로 독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또 그래야 뭐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주 주제가 되어지는 영적 서밋. 자, 우리는 영적 서밋부터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 서밋부터 되라. 아니, 영적 서밋이 안 되는데 판사가 되어가지고 법관이 됐으면 영적 서밋 안 되고 법관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그 순간 벌써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영적 서밋도 안 됐는데 의사가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줬잖아요. 저는 지방 사람입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지방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느냐면요. 네가 영적 서밋이 안 되고 법관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의사가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라는 메시지를 저희들은 이렇게 받습니다. 네가 법관이 될 수 있나? 네가 의사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저희들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서밋이 안 돼 있는데 법관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영적 서밋이 돼 있는데 법관이 안 돼요. 그래서 의사가 안 된다니까. 그 법관 의사가 되는 퍼센트를 우리 교회 통틀어서 렘넌트의 40년 역사 통틀어서 아직 렘넌트가 의사가 됐다. 이 지금 거의 뭐 우리 교회의 40년의 가정에 렘넌트 아이들이란 저도 이제 청년 출신이니까 렘넌트 출신들의 퍼센트를 내 가지고 의사 됐다 해도 1%가 안 될 걸요. 0. 몇 %일 걸요. 특히 이제 우리가 부산 지방이다 보니까 법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법관은 지금 한 명도 안 생겼지. 그러니 영적 서밋이 되는데 우리는 서밋이 안 돼.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는 영적 서밋과 서밋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적 서밋하고 서밋을 같은 지금 동선에다가 올려놓고 지금 제목을 저렇게 한번 잡아본 겁니다. 부산에서 제가 그러니까 아까 저기 목사님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저는 이제 제 소개를 항상 이렇게 할 때 제가 빠뜨리지 말고 해달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고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부목사란 말은 파트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교회의 권역국장입니다. 권역국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권역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역, 서울로 말하면 우리 임마누엘 일산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임마누엘 서울에서는 보니까 그 교구라고 부르대요. 대교구. 그래서 우리 부산은 권역이라 부릅니다. 권역이라 부르는데 그 권역에 16개 권역에 총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영도 권역, 우리 이제 영도 권역에 제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성전이 우리 교회 그 교회당이 영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이 목사님 세계들, 그러니까 부목사들 세계들이죠. 부목사 세계 속에서도 서열이 좀 높아요. 좀 오래됐다는 이유 때문에 서열이 좀 높아서
교회가 있는 근역을 맡아라 해서 그렇게 맡는데 지금 대신반 기간이거든요. 지금 대신반기 지난주부터 대신반 기간인데 2월 말까지 대신방을 제가 지금 700접을 해야 됩니다. 700접을 지금 가정수로 700접을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방 가능한 가정이 한 700가정. 그걸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데 그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 제가 지금 있는 그 영도 지역에 제가 거기서 태어났고 유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인은 어딥니까 수정동 그죠? 그 산에 17번지 그죠? 저는 신선이가 산에 183번지거든요. 예. 제가 태어난 데가 183이면 진짜 우리 교회에 있는 산 꼭대기 거기에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뭐 대학 과정까지도 거기서 다 나왔고요. 그래서 거의 뭐 토백이었죠. 임마누엘 해운대 교회로 제가 파송을 받지 않았으면 아마 출영도를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임마누엘 해운대 교회에 제가 한번 발령을 나는 바람에 그래서 출영도를 유일하게 한번 했다가 다시 잡혀와가지고 다시 지금 영도에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전부 다 그 영도에서 나왔고요. 영도에 물론 대학은 제가 고신척은 아니고요. 제가 합동척에 있었습니다. 합동척에 그 영도 캠퍼스가 있었어요. 그쪽에 있다가 이제 우리 다락방 그 신학교 쪽으로 지금 연결이 됐었고요. 고등학교를 제가 이제 영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에 대학을 보내는 고등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영도라고 하는 구가 지금 영도구 그 지금 구민들의 그 인구수가 지금 11만이 안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에 제가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에 영도는 24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1만이 안 됩니다. 그 동안에 한 20년 동안에 20년 좀 훨씬 넘죠. 그 사이에 11만이 빠졌습니다. 12만이 빠졌네요. 12만이 빠지면서 선거구가 영도구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선거구가 되려면 14만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14만 명이 안 돼서 우리 영도 다리를 넘어 있는 그 한 구를 합쳐서 지금 선거구가 하나거든요. 중구라고 하는 데하고 합쳐서 지금 선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줄어버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대학을 보내는 고등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그 중에서 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 그 모교가 한 역사가 한 70년, 60 몇 년 돼요. 우리 영도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을 보내는 고등학교 통틀어서 서울대 2명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60 몇 년의 약 70년의 역사상. 네. 이런 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영도를 영도 또 우리 구청장님 알면 가서 영도 욕하고 다니다며 이러면 또 골치 아픈데 어쨌든 그 뭐 팩트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한 고등학교에서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데 이 대학 진학 상담 교사를 역임하셨던 우리 장로님이 그 학교에서 역대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상담 레전드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제 이야기를 들을 거야. 설마 이러면서 자기들 제자들이 지금 우리 그 영도에 그 특히 진로 상담 그 교사들로 있거든요. 자기 제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영도에도 애들 서영고는 보내야 안 되겠나, 그지? 뭐 여기도 뭐 서영고 스승 아니죠? 이렇게 가죠. 여기도 쭉 그래서 그 요즘 뭐 시조첨을 외운다며요. 시조첨 한 20개를 외워야 된다며. 어쨌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 제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그 영도에서도 최소한 서영구 스승하는 보내야 되겠냐 이랬더니 그 제자 이제 선생님들이지 그 우리 장로님에게 하신 말씀이 선생님 우리 영도에서는요 서울 이야기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그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저한테 진짜 목사님 말하는 진짜 영도가 그렇대요 이러면서 그래서 더 사명이 생긴다 이러면서
영도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서영고를 1년에 5명만 보내면, 그지? 스카이 카포를 1년에 5명만 보내면, 서울대 고려대였는데 카이스트 코스텍을 5명만 보내면 이거 전도 중에 전도 아니냐? 어마어마한 이거 뭐 지역 자체를 주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저하고 기도 속에서 의기투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우리는 맨날 뭐 하면 조직부터 만들잖아요. 그 되는 것부터 하자. 조직도 중요한데. 자, 이러면 이제 슬슬 조금 이야기들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저의 관심이 이런 쪽으로 좀 가게 되어진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근사님이 이제 지금도 은퇴하셨는데 그분도 근사님 한 분이 조그만한 그러니까 그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구립 도서관의 그 분점들이죠.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카카오 그 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열어가지고 내 위치 딱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검색에 도서관 치보세요. 생각 외로 많습니다. 생각 외로 많이 뜹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내 주변에 이렇게 도서관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구립이나 시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서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운영하셨던 근사님인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2가지 사업이 되어야 도서관이 됩니다.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책 대여 사업, 또 하나는 뭡니까? 부엌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야 됩니다. 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작은 도서관이 되다 보니까 책 대여 사업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좋은 질이 좋은 강사를 모셔서 부엌에 대한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정보를 그 근사님이 저한테 주세요. 오케이 콜.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도서관들을 작은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야, 재능 기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논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죠?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죠? 말도 안 돼. RTS 교수 이런 거. 교수 재직 증명서가 띄지더라고. 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 대면서 하니까 이거 교수님이시네요. 이러면서 이런 작은 곳에서 거의 무부서인데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영도구청 강사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우리 영도에 초등학교 10개 초등학교에 학부형 대표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모으는 내용이 뭐였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그분들이 기독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그냥 학교 대표들이에요. 학교 대표에 제가 저걸 들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도전을 한 거죠. 어떤 도전을 했느냐면 대한민국 역사가 5,000년이다. 5,000년 대한민국 역사상 세계를 지도해 본 경험이 몇 번 있냐? 자, 여기 우리 랩런트들 계신데요.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좀 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시조가 누굽니까? 시조. 우리나라 시조, 그러니까 그 사람. 당군이죠, 당군. 예, 그죠? 당군이 우리나라를 세우고 막 시조할 때 그때가 몇 년이죠? BC 2333년입니까? 2000 뭐 몇 년입니까? 그죠? 그 당군이 그 BC 2333년과 동시대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 BC 20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 참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저 어저께 만난 듯한 사람인데, 그죠? 어제 만난 그 뒤집 아저씨 같은 느낌인데, 그죠? 이분이 당군하고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고, 그때의 같은 동시대의 인물이 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뭐 동시대니까 뭐 수천 년을 두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으로부터는 그러면 약 4,500년 전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가 2024년이니까 2024년에 2024년 전에 또 2000년 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사천거육 그쪽에서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의 역사인데 그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세계를 지도해봤다. 과연 몇 번이냐? 라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부형 대표들이 반응이 왔습니다. 한 번도 없다. 좋다. 그러면 5,000년의 역사상 세계를 지도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한국 교육을 가지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세계를 지도할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반응이 확 오대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렇죠. 확 오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유학을 다 보낼 거냐, 그러면. 그럼 유학 보낸다고 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학을 안 가갖고 세계를 지도 못했냐, 그러면. 그럼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제가 끄집어냈던 성경 구절이 저거였어요. 근데 성경 교육은 가능하다. 우리는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다. 성경 교육이 당신의 자녀들을 지도자를 만든다. 어느 정도 지도자가 만들 때느냐? 퍼펙트맨. 영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을 보면, 그죠? 이 성경은, 그죠? 구원을 주기로 약속하신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 때 유익에 대한 부분을 그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다 이렇죠. 성경 교육은 완벽합니다. 어떻게 완벽하냐? 그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함에 완벽하고, 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에 능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그죠? 그 대상이 꼭 교인이어야 됩니까? 아니죠. 모든 성경의 대상이지. 그 모든 성경에 있는 대상 중에 교인들에게만 이 가능하냐? 아니거든요. 모든 성경의 능력이, 성경 교육의 능력이 이러하다는 거죠. 이걸 어떤 면에서는 3단체에서 일찌감치 깨달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3단체다 이러면서 연구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3단체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3단체류라고 말하죠. 그들의 어떤 수천 년의 어떤 역사에, 교육적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몬테소리 이런 등등은 결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몬테소리 패밀리라고 아시죠? 몬테소리 패밀리. 그들 세계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교육이 그러면 세계를 장악하는 지도자들을 다 배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시골, 진짜 시골의 시골, 부산도 시골인데 거기다가 더 시골, 60년, 70년 영도의 학교 역사상 서울대를 딱 2명 보냈던 그곳에서 지금 이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사살 한번, 그러면서 검도일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살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황철 목사님 들으시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교회 와서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나, 이래서 이 모임이 오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는 뭐 메시지로 이렇게 정립,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막 주절주절 그냥 제가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들 조금 이야기하고, 혹시 가능하다면, 저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한 혹시 프리토킹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혹시 무슨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질문하실 거를 제가 최대한으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맞다면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 우리 1타임, 2타임 해서 한번 잡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진로와 독서는 사실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2022년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제 중3들 지금 이제 고1로 올라가죠. 고1로 올라가는, 혹시 지금 몇 학년이세요? 고2 올라갔어요? 예, 그 옆에 계신 분은 그 성인이신데 대학생이세요? 아니면 청년이에요? 대학생. 이번에 대학 들어가요? 이번에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이번에 대학 들어갔다. 이번에 조금 쉽게 들어갔네요. 예. 왜 쉽게 들어갔냐면 지금 대학 2학년이 되죠. 이제 여러분 선배가 되겠죠. 저분의 선배가 되겠죠. 하고 이분하고가 2만 명 차이가 나거든요. 2만 명이 차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요분들이 요 앞 세대보다 2만 명이 적은 숫자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2만 명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 몇 학년이라고? 고2 돼요. 예, 고2 되고, 오케이. 고2 되시면, 그래도 조금은 낫다. 예, 지금 고3 되시는 분들은
지금 고3 되신 분은 5만 명이 더 많아요. 지금 고3이에요. 이번에 시험 치야 되실 분들 5만 명이 더 많아요. 더 많아서 상당히, 예, 그러면 5만 명이 더 많아, 이래 되겠죠. 그럼 재수학과 아니요. 그 밑에 세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 밑에 세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또 뭐 대학이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적인 구조가 대학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유목생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유목생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대학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대학,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동네니까 뭐 이 서울 동네니까 서울 그 경기도 동네니까 경기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서울로 아는 건 아닌데 주소 들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한 대치동이나 중계동이나 목동에서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학을 보내는 그 몸부림들은 굉장히 치죠. 대치동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대치동 학원에 넣기 위해서, 그죠? 최소한 그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대치동에 들어갈 때에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빚을 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미 대출을 해갖고 들어가잖아요. 원래 대치동생이 아니라면, 출생이 강남 출신이 아니라면 대치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10억 정도 손에 쥐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 데리고. 그래 안 합니까? 이런 정보가 오히려 뭐 부산 시골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래 들어가죠. 그래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막 어쨌든 뭐 빚을 그리면서 이제 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엄마가 되겠죠. 엄마는 아이는 대치동에 학원에 넣어놓고 본인은 주유소에 알바하고, 왜냐하면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그런 어떤 몸부림들을 많이 치시죠. 여러분들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좀 갚아야 됩니다. 예. 근데 대학 1학년들 지금 이제 저분이 지금 대학 아까 2학년 올라간다 그러셨어요. 이제 1학년 들어가시죠. 그걸 말고 여러분 선배, 1년 선배, 대학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익명으로 자기 이름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죠? 당신들이 커서 부모를 부양할 마음이 있느냐, 내가 왜 해야 되냐가 70% 나왔습니다. 예. 저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는 안 그러겠죠. 우리 랩런트도 한번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죠? 부모님도 부양할 마음이 있냐 이랬을 때 어떤 반응 오는 거? 이것도 괜찮다. 이거 본부에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 앙케이트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지금 그런 어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을 비롯하여서 많은 우리 가정에서의 관심은 아이들을 대학을 입학시키는 것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막 그래도 막 적어도 뭐죠, 몇 개라도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이제 지금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지금의 교과 내신이라든지 뭐 교과 과정이라든지, 전형을 네가 교과로 갈 거냐 종합으로 갈 거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아니면 아예 뭡니까 막 정치 파이트가 되든지. 벌써 정치 파이트 할 거예요? 아니 이 정부는 이제 대학 들어갔고 당신 정치 파이트 안 하고 말 건데 교과로 붙을 거예요? 아니면 종합으로? 그러니까 수시인데, 야 수시가 지금 종류가 몇 종류인데. 자, 교회가 잘 지도하셔야 됩니다. 진로특강 잘 지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저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런 말 자체를 하고 있는 사람. 왜냐하니까 교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영적 섬입부터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관심은요, 그죠? 사실은 관심은 영적 서밋도 있지만 서밋에서 있다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영적 서밋부터 되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서밋은 진짜 좋아. 영적 서밋을 어떻게 하겠어? 내 아이를 영적 서밋을 어떻게든 하겠어? 그러면 서밋을 학원에 맡길 겁니까? 서밋을. 아까도 말했지만, 좋아. 영적 서밋까지는 어떻게 되겠어? 근데 우리 아이가 저기 의사가 되겠어요? 의사가 되려면 적어도 지금 뭐 이 동네라면 적어도 그죠? 내신 1.3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죠? 최소한 1.3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웃었어. 그렇죠. 웃었어. 그러면 그냥 괜찮아요. 1.3은 뭐죠? 교과 전형으로 붙을 때 1.3이지만, 그지? 그 학종으로 붙으면, 그죠? 적어도 막 3점대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죠. 교회에서는. 애가 불안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해서 어쨌든 이제 대학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대치도까지 10억을 뭐 빚을 내서라도 그래 가가지고 애를 했는데 원하는 그 전형분들 소위 말해서 서울의 아이브리그도 못 들어갔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걸로 이제 끝이지. 아이들은 부담을 느끼지만 그걸 끝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등을 돌리고 싶은 거죠. 아이들은.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시키라 했나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든 저렇든 대학 입학 때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예를 들어 보요. 저분이 지금 대학을 입학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뒤로부터 엄마의 관심은요. 대학을 가기까지의 관심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분에 대한 관심은 만약에 사회적으로 봅시다. 세상이라 봅시다. 그냥 우리 교회가 아니고. 자, 가정에서 저에 대한 관심은요. 그죠? 쟤도 뻥집니다. 왜 뻥찌느냐면, 아니, 이제 본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봅시다. 뻥집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는 순간부터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니까, 아이고,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갔다고 저렇게 내한테 관심인데, 나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원하는 대학을 갔다 하더라도 끝이라니까요. 더 이상 뭘 어떻게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까? 왜냐? 더 이상 관심을 가져주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보내는 데까지만 메시지를 받았지, 우리는요. 그래서 그 다음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교라면 제가 RT에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우리 이제 학교에서 우리 이제 교회 전도사님들이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도 오늘 또 메시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몇 시간 자도 된답니까? 오늘 핵심 때. 네. 2시간, 3시간 자도 된다 그랬죠. 특별히 핵심 메시지보다는 앞에 있었던 산업하고 그죠? 그 렘넌트 전도학에서 그 메시지 안 줍니까? 제가 오늘 감사했던 거는 비행기가 빵꾸 나는 바람에 그죠? 기차를 타고 오잖아요. 기차 타고 오면서 모든 메시지를 다 듣고 왔네. 비행기 탔으면 못 들었을 거예요. 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꺼야 되는데 기차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오늘 메시지를 봤는데 딱 오늘 사실은 내가 서울에까지 와서 뭘 말이란 말이고 하는데 말할 거를 다 주더라고. 오늘 진짜 오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오늘 메시지에서 지금 영감을 얻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말할 건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 자, 근데 몇 시간 자도 된답니까? 이제 2시간, 3시간. 그죠? 2시간. 회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에서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지금 어렵다 하는데 뭐 어렵지 말든 나는 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회사 어려면 밤새 갖고 일을 하고도 그 다음날 또 밤새더라 미치겠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밤새도 밤 안 샌 듯이 그런 체력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비법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그죠? 그동안에 계속 공개하고 오셨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아니, 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암을 고쳐주겠다는데 왜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암을 고쳐주겠다 하는데도 안 해. 어떤 암을 고쳐주겠다 하는데도 막 이상하게 갈등을 하시고 막 이러더라고. 무슨 그래 말입니다. 아니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작품을 만들게 해주겠다 하는데도 안 해. 그죠? 누가 안 합니까? 가정에서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대학을 넣고 나면 손을 떼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 메시지는 아니죠. 하루에 2-3시간, 3시간 자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 지금 처음 나온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면 죄다. 그거는 그죠.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면 진짜 죄죠. 그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 태어나서 1년, 2년 동안 월령별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연령별 육아가 아니고 월령별에 태어나서 한 2년 정도까지는요. 그죠? 그럼 태어나서 한 3개월 정도까지 몇 시간 잡니까? 표준 수면 몇 시간입니까? 15시간을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죠. 자, 얘들이 10시간 이내로 끊어지는 게 2년 안 걸립니다. 2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생년, 그죠? 실컷 잘 잤다 한 2년 자고 나면 안 자야 돼요. 자면 안 돼. 그렇잖아요. 자면 안 돼. 그죠? 근데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그죠? 6시간 이상을 잔다? 그건 죄지, 이거는. 라고 제가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 뭐냐? 그러면 6시간 정도 이전까지 잔다 쳤을 때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느냐? 야, 나 이래 공부하다가는 이래 책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 죽는 거 아이가? 라고 하는 기간 딱 5년 있어야 목사 됩니다. 딱 그래 해야 목사가 된다. 제가 그렇게 뻥칩니다. 그럼 나도 안 해놓고 그래 뻥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아, 이래 공부하다가는 내 죽는 거 아이가? 한 5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죽을 때까지 책을 읽고 연구한다라는 걸 전제하에, 그 전제하에 그 기간 한 5년 정도는 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이가? 요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의사의 과정을 가는 거나 목사의 과정을 가는 거나 거의 코스가 비슷합니다. 연수도 비슷합니다. 저희들 목사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걸립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의 따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목사 시험에 합격해갖고 준목을 통과하고 강도사를 통과하고 준목을, 이제 강도사가 준목인데 통과하고 목사 되기까지가 10년에서 11년 걸립니다. 그냥 우리가 꼬치 가지고 또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의사들 보세요. 그 보수에서 일하다가 내 죽는 거 아이가 딱 몇 년 합니까? 5년에서 7년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의사라고 하는 부분을 탄탄대로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결국 그래가지고 전문의가 되고 의사의 세계 속에서 들어가고 혹시 또 뭐 여러 가지 시간표상으로 자기의 개인의 어떤 그 병원들도 운영을 하고 그러다가 한 30년 됐습니다. 지금 뭐 합니까? 본인 입장에서 물어보세요. 어제 한 일, 오늘 하는 단순 노무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전문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의사 30년의 생을 살고 있는 본인 입장에서는 어제 한 일을 오늘 하는 단순 노무자에 불과합니다. 본인 스스로 느끼기는. 그렇죠. 자, 그렇게 단순 노무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7년을 이래 공부하다가 나 뒤지는 거 아이가 하는 것이 7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세계에 우리는 도전장을 낸 겁니다. 뭘로요? 렘넌트라는 부분으로. 어느 시대를 바탕으로, 금토일 시대를 바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축복이에요. 에릭 축복. 인생 살만하잖아요. 멋지잖아요.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재미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할만하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아까 말했던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17절에는 도대체 성경이 그렇게 자신하는 교육이 무식한데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12절, 13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부터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의 법칙이죠.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흑암시대 일하잖아요. 흑암시대. 흑암시대라고 하면 어떤 색깔입니까? 흑암시대. 흑암시대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저 흑암망대 무너뜨리자. 내 안에 있는 흑암망대를 무너뜨리자. 이랬을 때 색깔로 말한다면 어떤 색깔의 그림이 있어요? 예. 그렇죠. 흑암망대는 화려합니다. 흑암망대 엄청 화려합니다. 왜요? 광명의 색깔입니다. 왜 그렇죠? 광명의 천사와 같이라는 단어로 사단은 세상을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의 세상 구조, 즉 하나님의 맡으신 세상 구조는 무슨 구조죠? 그리스도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세상이 내놓은 구조는 뭐죠? 선악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구조로서의 제시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눈이 밝아져서 뭐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다 그랬습니까? 선악을 아는 것에 대하여 눈이 밝아진다 그랬거든요. 원래 구조는 선악 구조가 아니잖아요. 원래 구조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조입니다. 에덴 동산의 구조는
에덴 동산구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의 구조는 시스템은 선악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선악 구조를 딱 갖다 대죠. 딱 갖다 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으로 딱 갖다 대죠. 딱 갖다 대갖고 딱 따먹게 되잖아요. 딱 따먹자 말자 하나님이 탁 던져주신 그 뭡니까? 치료책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뭐죠? 여자의 후손. 무슨 말입니까? 다시 그리스도 구조예요. 다시 그리스도 구조로 아담의 그 시스템을 깨고 아담을 이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천국 가잖아요. 이제 우리 또 마지막에 천국을 가잖아요. 천국 가면 뭐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한 부분을 예고하지 스포하지 않습니다. 스포일러 하지 않습니다. 예고를 하지요. 예고편을 보여주지 스포를 까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라 해서 천국의 비밀을 천기를 누설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고만 하잖아요. 근데 그 예고된 장면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 한답니까? 평생을 뭐 한답니까?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산다 그랬죠. 지겹겠죠. 평생을 영원히 그것도 찬양하고 산다는데 뭐 찬양 대원에 뭐 우리가 뽑히면 내 같은 경우는 안 뽑힌단 말이에요. 뽑히면 그나마 하겠는데 맨날 영원히 찬양만 하고 있는데 그죠? 그게 이제 예고지요. 실제 스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고예요, 예고. 예고는 뭐죠? 은유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말 그대로라면 천국은 그러면 지구 강물로 지어질게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봤더니 황금길이 쫙 열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그죠? 지구에 있는 강물이 황금으로 지었겠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준 천국을 봤는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천국 용어를 모르잖아요. 저게 뭔지. 그러니 지가 알고 있는 그죠? 용어 가운데서 지가 알고 있는 그 가운데서 제일 좋고 돈 되겠다 싶은 글의 단어를 끄집어 온 거예요. 그렇죠? 그거지. 천국이 황금으로 지어지고 천국이 뭐 다이아몬드로 지어져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지구 강물로 지어졌겠네. 그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스페이스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라이프 개념이지. 천국은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이 몇 평이냐고. 천국이 몇 메다 제곱입니까? 평방메다 제곱이 몇 메다입니까? 쉽게 말하면 몇 평입니까? 천국이. 그죠? 우리는 그거를 뭐야? 공간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하거나 그런 개념으로 갔잖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니까 어느 방에서 만나노 이러면서 이상하게 천국이라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러면 자꾸만 뭡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천국도 벽이 있고 이래 방해가 아이고 누구야 반갑다 이런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거는 뭐죠? 사실적인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은유적인 표현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말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그리스도 구조다는 이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자, 그리스도 구조로부터 영세전에 출발하여서 영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조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구조를 갖다 댔죠? 사탄이? 선악 구조입니다. 그 선악 구조의 모습은 굉장히 광명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라고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선악이 나쁘냐? 선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선악 구조의 시스템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선이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우리가 시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엘리야 같은 경우, 엘리야는 국민들로부터 왕따였습니다. 국민들이 엘리야를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왕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엘리야 시대 때의 아합은 그 국민들이 최고로 좋아하고 존경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외국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 전쟁이 엄청 일어나는 시대고 전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어떤 그런 그 위치상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가나안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대외 관계 속에서 가장 평화를 이끌어냈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때는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에 자기의 결혼을 시스템으로 해서, 결혼을 바탕으로 해서 두루 시돈 딸을 공주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이세벨이 그 동네에 그 공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 뭐로 유명합니까? 우리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금으로 어마어마한 금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장인 어른의 금의 나라에서 금을 거의 공짜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경제의 부여를 가장 크게 일으켰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리고 국내적인 치안, 그 당시에 그렇게 복잡했던 치안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민 소득을 그 나라 역사상 가장 크게 끌어올리고 가장 안정된 정치 속에서 가장 안전된 안전된 보호된 그런 뭐랄까요? 정치적 정책 시스템을 따라서 그렇게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영웅 대접을 받았던 게 아합입니다. 그 아합에 대하여 악하다고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어요. 자, 선악구조가 뭐가 선입니까? 분명히 아합이 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하다 하거든요. 왜요?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지 욕심을 챙기고 뒤에 앉아갖고 그 나라의 국고를 지 개인 국고로 부정 비리를 저지르 주기를 바라죠, 우리는. 그 사람이. 그래야 우리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 그렇다면 선악구조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구조, 하나님이 자신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내 여호와가 선이라. 그러면 악은 뭐죠? 악은 우상입니다. 그게 선악구조, 하나님 말하는 그 선악구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선악구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우리 앞에서 놓여진 그 선악의 시스템의 구조가 하나님이 말하는 선악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악구조는 하나님 자신이 선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구조로 주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영원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작품이 보좌의 작품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세상 속에서의 작품 가운데서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작품을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말하는 영혼 작품이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 WRC입니다. 세계 랩넌트 대회를 기반으로 해서 랩넌트는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랩넌트는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란 말입니까? 랩넌트는 뭐요? 랩넌트는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뭐라 그러세요? 미리 작품을 만들고 나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와 가정은 랩넌트를 하나를 봤을 때 대학을 입학하기까지라고 하는 세상 관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뭐요? 대학을 졸업하기까지입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을 들어가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것 같았죠? 아니요.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작품 만들기 전까지는 독립 못합니다. 미리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 우리와 지금 세상이 다른 점입니다. 특히 이거는 그래서 유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치? 지구상에 없는 교회들이다. 지금 여러분 이만한 일상교회는요, 지구상에 없는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랩넌트들을 미리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작품을 만들어내는 교회로 만들자는 것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없다니까 내가 복 받고, 그지? 우리가 잘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 받아서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그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러잖아요. 그지? 우리는 취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업을 좋아하지 취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창업을 좋아하지 취직을 좋아합니까? 물론 취직이라는 배경 속에서 많은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이라는 축복 속으로도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미리 작품을 만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 키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조금 해보자라는 부분이 부산에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메시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진로는 그렇죠. 이거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를 가는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까지의 진로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우리도 좀 더 나은 정보. 요즘 그 뭐라 그럽니까? 금수저라 그럽니까? 요즘 금수저 3대 요소 아시죠? 금수저. 여러분 금수저의 흑주소야. 금수저입니까? 흑수저입니까? 어쩔 수 없다. 제일 앞에 앉았기 때문에 타켓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좋아. 그러면 세 번째 갑시다. 네. 흑수저예요, 금수저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저 수저는 그 알루미늄입니다. 네. 그렇죠. 자, 금수저의 3대 요소 하니까 요즘 재밌대요. 금수저의 3대 끊임없는, 그러니까 한계 없는 할아버지의 재력. 그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뭡니까? 엄마의 엄청난 정보력.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아빠의 무관심. 요 3대가, 요 세 가지가 합쳐지면 여러분 금수저입니다. 네. 요즘 그 대치동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이 금수저 3대 요소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요즘은 아빠의 어떤, 그러니까 남편의 재력이 아니고요. 본인의 재력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재력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외쳤던 게 격대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격대교육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금무을 물려주겠다는 거지. 우리가 벌써 금수저였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죠? 자,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 그래서 여기에 보내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뭐 정부에 지금 어떤 면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네가 학종으로 갈래, 아니면 그 생기부에 대해서 생기부를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요즘 지금 그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 독서에 체크, 독서 그거 없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독서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독서가 여러분들의 대학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독서의 칸이 없는데, 독서 체크하는 칸이 없는데, 아닙니다. 숨어 있습니다. 뭐죠? 세특에 있습니다. 세특에서 선생님이 독서에 대한 부분을, 얘가 어떻게 독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함량,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교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량을 끌어내는 능력에 대한 부분을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체크해 가고 있다는 세특에 넣습니다. 교수들이 체크할 때 그 세특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죠. 이런 정보들. 그죠? 이런 정보들은 목동에서는 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곱하기 1000배의 정보를 그걸 가지고 있죠. 뭐 중계도 말할 것도 없고, 대치동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요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요렇게 말해주는 거 있죠. 요렇게 저기 대치동 제일 구석, 대치동 중에서도 제일 구석에, 그죠? 제일 구석에 조그만한, 그죠? 조그만한 이 상가에서 조그만한 이렇게 이 학원 요거 해가지고 요 상담 요래 앉아갖고 상담하는데도 2천만 원입니다. 1시간에. 요 말 해주는데도 2천만 원 받고 해준다니까요. 네, 그만큼 뭐죠?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갖고 있는 엄마, 그렇죠? 그러면 금수저 맞죠? 그 아이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아빠가 간섭하면 안 됩니다. 아빠의 무관심.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 말은 아빠는 그 신경 끊어라 이 말이 아니고, 사공이 여러 명이면 산으로 가잖아요. 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세 개가 합쳐져야 무슨 뭐 요즘 뭐 금수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우리는 그죠? 그렇게 하는 진로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로는 뭡니까? 미리 작품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작품을 만드는 데 있다 하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영세전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방표 가운데 있는 오늘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기억나시죠? 영세적 영원한 시간표 가운데서 오늘을 체크하는 것이다 라는 유무사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의 진로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진로라는 단어를 딱 가졌을 때는 태어나는 0세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생각하는 약 30년을 교육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30년입니다. 왜 태어났을 때부터입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거 집어넣기 위해서는요, 이거 집어넣기 위해서는 아까 저게 이제 저를 라이드하고 오시는 장로님의 아이가 초등학교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직 1년은 조금 여유 있겠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초등학교 4학년 들어가면 선행학습 한 5년 정도는 앞서 나가야 안 됩니까? 그죠? 이제 선행학습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까 그러면 심화편으로 들어가야죠. 이제는 뭡니까? 학년 파괴까지 하잖아요. 그죠? 학년 파괴까지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미분적 부분에 대한 부분에 심화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에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그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같이 듣게 합니다. 몇 년을요? 3년을. 그러면 걔는 중학교 2학년 들어갈 때 미적분 다 띄고 들어갑니다. 그런 학년 파괴라고 하는 부분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요즘은 학원가에서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시도도 하고 있고요, 실험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얘들이 정말 뇌의 구조가 여기를 따라올 수 있단 말이냐 하는 뇌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능하다라는 답들이 지금 나오죠.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하려고 하니까 뭐요? 태생부터 따지잖아요. 태생부터 따지니까 우리 어머니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가장 신경 썼던 게 뭡니까? 미토콘드리아. 그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여성만이,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아이의 평생의 건강을 결정해 버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작품을 미리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 0세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오늘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를 하나를 봤을 때, 우리 렘넌트라고 하는 한 이 단어를 봤을 때에 아이의 결혼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결혼 전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임신이 되죠. 그러면 육아를 했을 때는 여러 의미들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 의미들이 다 포함되죠. 뭐 잘 자게 하는 수면부터 시작해서 음식부터 놀이까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부분 속에, 그러면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림 교육을 몇 개월부터 시작할 것인가, 대충적으로 8개월부터 하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일단은 과학적이긴 해도 우리에게는 또 많이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쭉. 그래서 원년별로, 연령병이 아닙니다. 원년별로. 아시다시피 서울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쪽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일하다가 한돌이 되잖아요. 한돌이 됩니다. 한돌이 되면 이제 돌잔치 하지 않습니까? 돌잔치 할 때 이제 지금 말하면 돌예배를 하는 거죠. 돌예배 요즘 뷔페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좀 하는데 이제 예배 일부, 이것도 돌예배 문화도 조금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어쨌든 돌예배 합니다 하고 나면 이제 다 이벤트 하는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막, 그죠? 그 총각 오빠야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벤트 하지 않습니까? 막 이벤트 쭉 이래 합니다. 하면서 뭐 돌잡이도 하기도 하고 막 이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합니다만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될 쯤 되면 누구에게 마이크를 넘기죠. 누구에게 넘깁니까? 그 애기의 엄마와 아빠, 그죠? 넘기는데 누가 웁니까? 우는 사람은 엄마가 웁니까? 아빠가 웁니까? 아빠가 울어요. 야, 서울은 엄마가 우는가 봐. 부산은 아빠가 웁니다. 그래, 아빠가 막 우니까 이제 엄마도 눈물은 조금 흘리지만 아빠만 그 통곡하면서 울지는 않아. 아빠는 막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그러니까 소감을 이야기했을 때 그 부인이죠. 엄마가 째려봅니다. 네가 키웠나 이러면서. 그렇죠. 그 아빠가 왜 그리 우는지, 왜 울지 이랬더니 이분은 1년 동안 아이를 통해서 우주의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아이가 1년 동안 자라는 동안에요, 막혀있던 우주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사람이 하나의 인체를 통해서요, 이야, 이게 뭐 있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죠?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들을 천지개벽을 느낀다니까요. 1년에 만에.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그랬어요. 여러분 1년 딱 키우는 순간 우주의 섭리를 깨달았다니까. 와, 이러면서. 그죠? 더 놀라운 거는
이 12개월 돌잔치에 그렇게 깨달았는데 13개월 되어지는 아이를 보고 너무 충격받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져? 갑자기 달라져. 갑자기 달라지면, 그죠? 제2의 이제 감정기가 시작되는데 부모님들이 그거 대비 안 했다가는 막, 그죠? 모르는 거 갑자기 달라진다, 그래, 애가. 이게 뭐지? 이러면서. 돌잔치 잘못했나? 이러면서. 그래서 연령별 육아에 대한 부분들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미리 작품이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연결되는 한 인생의 30년 시스템 속에서 한 달 한 달, 태어났을 때의 한 달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랩런트의 30년의 한 달 한 달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죠? 아시다시피 0세에서 한 3세, 특히 0세에서 1세까지는 월년별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13개월부터 시작하여서 24개월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3개월 단위, 2개월 단위로 월년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이런 부분들 교회는 이런 시스템, 그런 것들은 자료들을 굉장히 많잖아요. 붙여놓으세요. 교회에 그런 거는, 아니면 교회당에 붙이기는 뭐 해도 그 교육관 우리 뭡니까 서밋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한번 붙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쭉 이렇게 봤을 때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애들이 밤에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옛날에 아이들을 키웠던 사람들은 어른들 걱정하지 마라, 그거 조금 있으면 괜찮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당사자 엄마는 안 그런대요. 아빠는 안 그런대요. 그렇잖아요. 이거 붙들고 지금 뭐 병원으로 뛰어가야 됩니까? 교회로 뛰어와야 됩니까? 누구한테 연락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미치는 영향은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렇게 놀랬다 하면 평생에 들어서 혹시 트라우마 생기면 어떡합니까? 아니,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ADHD를, 그죠? ADHD라는 단어 앞에서 딱 놓였을 때에 우리 아이의 약간의 행동이 이상함이 발견했을 때 이거 제가 검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 상담을 합니까? 이게 원령별 체크가 안 되면요, 어느 한순간에 뭔가 문제를 탁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대책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하나 지금 제안한 게 있습니다. 뭐냐? AI 목사. 하나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름은 Q. 왜냐? 내가 배공주니까. Q. 왜냐? 내가 먼저 제안했으니까. Q, 닥터 Q. 아니면 뭐 목사 패스트 Q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밤중에 갑자기 뭔가를 좀 정말로 불안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발생하는 게 특히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지, 아이가 자라서 그런 일은 횟수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그게 많지. 그렇죠. 근데 어디다가 지금 긴급하게 연락합니까? 진짜 말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그러면 그래갖고 넘어가고 아이는 건강합니다 칩사.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엄마의 조울증은요, 산후조리도 안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거기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데요. 라고 누군가 그러대요. 내가 뭐 이걸 깨달아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군가 그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엄마들하고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하고 다락방을 한 1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엄마들은 이제 또 아이들은 또 자라고, 그 다음 이제 동생 세대들의 엄마들하고 지금 하는데, 또 재밌는 건 이분들은 이제 둘째 시스템이요. 처음에 일기들은 첫 애들 시스템이었는데, 이분들은 지금 제가 다락방 하는 이분들은 둘째를, 그러니까 첫째가 있고 둘째를 가졌거나 둘째가 이제 막 태어난 이 엄마들이에요, 주로. 또 재밌더라고요. 예. 해보니까 이제 둘째가 되놓으니까 더 서러운 거예요. 둘을 낳다 보니까. 왜냐하면 둘째 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 네가 첫째도 키워봤는데 뭐 이러면서 이래요. 그러면 첫째를 키워볼 때 이쯤 돼서 엄마가 맞이했던 그 뭡니까 엄청난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전에는 첫째 때는 모르면서 당했어요. 둘째는 아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그 시기가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근데 애가 태어나서 지금 이제 7개월째 들어가는데, 아이고야, 내가 7개월 때, 그 첫애 7개월 때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다시 생기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치유가 쉽게 일어난다고요? 아닙니다. 치유가 더 그 상처와 더 불안이 더 심해지는데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까? 교회 외에? 의사한테 할 겁니까?
이게 전부 다 이거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작품이라는 게 그냥 인생에 우리 아이가 작품 하나를 만든다는 전 우리 아이의 일생에 대한 전체를 담고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로지만 사실은 뭡니까? 육아, 태교부터 시작해서 육아, 양육, 훈육, 교육까지에 대한 육자가 붙은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조금 교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가 두 번째 이제 1년 첫 번째의 십몇 년의 엄마 다락방을 하다가 코로나를 만났어요.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년쯤 지났네. 그래가 다시 회복하려니까 걔들이 첫째 애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막 심지어는 지금 뭐 고학년이 돼보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네. 그러면 제 2기 뭐 2기 모집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락방 운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무슨 강구해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찌해야 되냐? 유혹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언제 이러한 목적으로 지난 12월 13일인가를 첫 모임을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 영상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유혹하는 그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여튼 방송실 제가 틀어달라는 거 그거 하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 첫 번째 거. 첫 번째 게 아니고 제가 처음 틀어달라 했던 거예요.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Our remnants will focus on the future and create works that will lead the future through a 30-year education cycle. We had a moms meeting every Wednesday at 11 a.m. We would like to restart this meeting every Wednesday from 10:30 a.m. to 12 a.m., referring to moms' attics times and taking into account school age, children's dismissal times and children's home dismissal times. Now we would like to start a meeting again for the future works of our remnants. Emmanuel Church Mothers are... 잠시만 멈춰주세요. 예. 자, 제가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 AI 인공지능 세계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해가지고 제 음성을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제 음성을 녹음을 해서 제 음성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내가 엄마들에게 소개할 거라들 한글로 먼저 만들어서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영어 표준어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챗GPT에 집어넣어서 영어 표준어로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그거 뽑아내서 내 음성을 인식하는 AI 프로그램에다가 한국말로 내 음성을 한 1분 정도 기억시켜 놨다가 자, 이 어떤 그 영어로 번역했던 이 텍스트 파일을 음성 파일로 전환하는 AI에게 넣어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내 모습과 입과 맞추는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 하는데 제가 설명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죠? 긴 만큼의 시간에 바로 합니다. 방금 제가 한 1분 정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세 개는 1분 만에 만듭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유혹을 한 거죠. 일단 뭐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죠. 제 나이 지금 올해 한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가 저런 걸 만들어 그러면 저런 할아버지가 뭘 하겠대 이러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죠. 조금 뭔가 신뢰도가 오겠죠. 예. 계속요. Invited to the opening date scheduled for Wednesday, December 13th, 2023, 10:30 a.m. to 12:00 p.m. Location Cafe 385. I pray that our mothers will place the future of the remnants in a 30-year education cycle and create works in advance as a spiritual summit that will lead the future. Thank you.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나중에 한번 늦어요. 영적으로 먼저 서밋이 되는 겁니다.
시대 앞서가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언제? 대학 졸업하기 전에 렘넌트 일단 이게 된 작품 나와요. 이스라엘은 세계성 가면 안 돼. 이렇게 뒤떨어진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 자기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못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 종교가 너무 뒤떨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만큼 앞서 있냐. 아브라함 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얼마나 앞서시냐. 만민에게로 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세상을 끌고 가는 말씀인데 우리는 끌려가니까 치는 거죠. 요런 중에 렘넌트들이 나온 겁니다. 벌써요, 애굽에 가서 세계복음하겠다는 꿈을 꾼 요셉은 굉장히 앞선 겁니다. 지금부터 이 작품 만들 때 미리 꼭 기억하세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시대에 미리 보는 작품을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가능해요. 보장의 축복을 누린다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학점도 따고 진학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예, 그거는 일반 대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서밋 준비를 해야 돼요. 대학을 공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2학년까지만 하고 자기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그 특별한 사명받은 거를 고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도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확실한 서밋이 된 겁니다. 대학 4년 공부할 필요 없이 1, 2년을 끝낼 정도로 제도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걸 바뀔 겁니다. 뭔데 그 4년이나 버팁니까? 그러나 그게 문제 아니고 성공했던 사람들은 다 대학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서밋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미래 준비하세요. 무슨 미래 말입니까? 서밋 준비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서밋 준비로. 코로나 이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식하는 걸 머리 막지 박는 거예요. 갱신 안 하는 사람들 뺨 때리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이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모여도 될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그 세계를 움직이는 것들은요, 광고 안 합니다. 자, 됐습니다. 스톱해 주시고, 예, 그거는 미리컴프 그거는 2강 때 보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아래로만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목사님이 그냥 뭐랄까요? 저희들이 말씀 주시는 부분 속에서 이런 걸 깨달아지니까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아예 그렇게 주셨다니까요. 말씀 자체를 아예 그렇게 주셨으면, 그런데 4년 대학 2년 안에 끝내자. 2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자. 나머지 2년은 그러면 조기 졸업해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나머지 2년을 실질적으로 지작품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요 메시지가, 자, 죄송합니다. 뒤에 선생님이시죠. 우리 집사님이시가, 장로님이시가. 이거 지금 돌아보시는 분, 선생님이시가. 예. 주일학교 선생님. 보죠. 오케이. 죄송하지만,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6살 때부터. 대학 수련회 많이 다니셨죠? 안 다니셨어요? 왜요? 예비대학 수련회 이런 거는 안 다니고, 예, 지금부터, 그러면 지금부터 다니세요. 청년 다니세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 메시지 있잖아요. 아까 지게 4년 대학을 2년 안에 끝내자. 이런 메시지 있죠? 이거 22년 동안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대학생들 모을 때에부터 이 메시지 주세요. 새내기 수련회 지금 15년 차거든요. 15년 차에 단 올해만 빠뜨렸어요. 올해 새내기 수련회만 빠뜨리시고 1회부터 시작해서 14회까지 7판에 적지 않는 말 속에서 4년 대학 2년 안에 끝내라. 이거를 14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14년 전에 대학 새내기, 그러니까 예비대생이죠. 예비대생이 14년 후면 지금 어느 계층입니까? 네. 그러면 그때가 20살이면 지금 34살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대학생 새내기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새내기 기준으로 할게요. 새내기 기준. 14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4년 대학 2년 안에 끝내라. 근데 대상은 누구였다고요? 예비대생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수능 시험을 치고 어느 정도 학교에서 6광탈을 겨우 면하고 겨우 하나를 이제 홀딩을 했네. 근데 이제 최종 합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어.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비대 수련회를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14년째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 오셨고 22년에 대학 수련회 때에 중간에 한 번씩 이야기들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이 지금 이제 30몇 살로 올라갔습니다. 10몇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을 때의 나이는 애들이 19살 내지 20살, 21살 때 들었습니다. 근데 19살, 20살, 21살에 듣고 지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만들어줘야죠. 메시지가 14년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하여서 4년 대학을 2년 안에 줄이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교회에는 있어야 합니다. 4년 대학을 2년 안에 끝내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왜? 메시지가 지금 22년 나왔다니까요.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목사님이 만듭니까?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는 목사들은 계몽의 역할을 합니다. 깨우는 역할이에요. 목사님 메시지 주지 않았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라는 부분에 대한 중도로만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여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성에 있는 부분들을, 전문성이란 말은 교육 전문성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이 한 우리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품고 키우는 가정의 그 가정에서의 렘넌트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서 키워왔던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종합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거기에 뭐죠? 거기에 교육이라고 하는 컨텐츠적인 룰이 하나 들어올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쌓여져 있었고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서들이 교회에 오면 받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 즉 이 안내에 대한 여정을 가면 내가 4년에 2년 안에 끝낼 수 있겠구나. 이런 뭔가가 교회는 이제는 갖춰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처음 던진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쌓이다가 이제 우리가 용어들이 새로운 컨텐츠의 용어를 던져야 다시 반응을 보이니까 항상 그래 왔잖아요. 그래 오는 가운데에 금토일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지금 이런 단어적인 어떤 부분이 던져진 거예요. 근데 내용은 20몇 년을 쌓아온 내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쌓여오면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사실은 성취를 향한 준비들을 해야 합니다. 그죠? 올해 2024년의 메시지가 영혼 메시지입니다. 자, 응답 영원이라 했을 때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 단어입니다.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 영혼이 뭐야? 그림으로 그려봐 하면 사실은 잘 그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추상적이면서 형이상학적인 이 단어를 우리가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실물적인 부분으로서 붙잡을 수 있도록 단어를 주시잖아요. 영혼의 기업. 영혼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부분이 딱 눈에 보이도록 말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작품. 영혼이라고 하는 이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우리는 넘겨줄 유산을 만들어라 하잖아요. 넘겨줄 유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만드는 데 대하여 도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기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럼 렘넌트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뭐 하면서요? 작품에 대한 집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줄 수 있는 유산을 준다면 유산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산을 가질 수 있도록 뭐 해란 말입니까? 도전해라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저는 메시지를 유산을 줄 테니 이 유산의 힘을 가지고 도전해라 이렇게 받았던데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 유산은 그죠? 이렇게 넘겨질 유산을 만드는 것을 유산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도전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도전이라는 말은 against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대항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챌린지하라는 거잖아요. 성취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추상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오히려 이제는 뭡니까? 아주 구체적인 어떤 단어들을 주면서 본격적으로 이루라는 겁니다. 즉 성취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너에게 주었노라.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축복을 주셨지요. 그 완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년 뒤에 일어납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완전 완성 550년 만에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550년 만에 일어납니다. 네 발바닥을 밟는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미 이미
그 말씀은 성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취는요, 55년도 아니고 550년 뒤에 일어났다니까요. 그 공백은 왜 그런 공백이 일어납니까? 한 세대가 딱 지나가 버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 세대가 딱 넘어가니까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시 회복해가지고 성취하는 데까지 550년 걸렸다니까요. 한 세대 지나자마자 딱 여호와가 누군지, 쉽게 말하면 렘넌트의 흐름이 딱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 사사기 시대가 근 500년이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550년 만에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므로써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정복에 대한 완성에 완전히 종교를 딱 찍습니다. 그 자리가 기념비적 자리가 그죠?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딱 짓는 그 자리가 뭡니까? 그지? 이삭이 하나님이 그지? 이삭을 바치라 했던 그 모리아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뭐요? 22년, 30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좋았네. 메시지가 있었네가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성취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성취를 하기 위해서 뭐요? 교회는 안내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애들이 그걸 보고 따라만 와도 되도록. 왜? 1년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쌓인 것들,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연구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2005년에서 2010년 동안 제1차 렘넌트 전도학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렘넌트 전도학이 몇 년부터 지금 시작됐습니까? 재작년?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까? 2021년부터 했습니까? 지금 저도 기억이 까먹을만한데 2021년입니까? 2021년부터 시작된 렘넌트 전도학. 이거는 제2차죠. 2005년에서 2010년입니다. 그동안에 11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이 공백 기간 동안에 렘넌트 전도학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전도학이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 다시 렘넌트 전도학을 회복을 했죠. 제1차의 렘넌트 전도학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가 태어나는 요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죽는 무덤까지의 모든 렘넌트의 일생을 다 담아놨습니다. 렘넌트 규범서라고 불릴만 하죠. 그렇죠. 242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2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안내서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뭡니까? 오늘도 그 이야기 하셨죠. 그죠? 아마 앞으로 조금 더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그죠? 새 청소죠. 세계적인 그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수련회 하는데, 원래 새 청소는 우리 청년 겁니다. 청소년거 아닙니다. 예, 새 청소는 세계 청년 수련회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도용했어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새 청수라고. 이것들이. 예, 도용을 했습니다. 예. 세계 청년 수련회가 새 청수를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청년 수련회가 세계 청소년 수련회보다 먼저 했습니다. 역사가 더 오래 깊습니다. 네. 그래서 새 청수가 우리 건데, 어쨌든 저희가 새 청수라고 했는데, 왜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흑암 경제가 나옵니까? 왜 빛의 경제가 나옵니까? 왜 오늘 그 흑암 경제, 왜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경제가 나옵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돈 벌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 은근히 뭡니까? 많은 특강들이 있는데 왜 정소의 그 렘넌트의 금융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죠? 경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의사 30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의사 30년에, 10년에, 어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전문의의 길을 걷던 의사 30년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사업을, 개인 병원을 열어서 30년에 의사역적 병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는 그 단순 노무처럼 된 거죠. 어제 하던 일을 오늘처럼 합니다. 그런데 돈은 좀, 돈이 아니고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30년이 지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그 사람 고치는 능력도 좋고 실력도 뛰어난데 아이고 망했대 이럽니다. 자, 그러면 실력이 없어졌단 말입니까? 뭘 보고 망했다고 합니까? 망했다 기준이 뭡니까? 갑자기 뭐 의사 실력이 싹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 참 사람도 잘 고치고 하더만 아이고 저 어느 산데 참 망했대. 뭘 보고 판단을 뭘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벌어놓은 돈을 다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다 날려먹은 거죠.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망했다. 그 사람의 뭐요? 실력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결국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평가, 즉 제3자로서의 평가는 저 사람 성공했다 망했다는 어디에 둡니까? 실력에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 실력에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둡니까? 여기에 둡니다. 경제에 둡니다. 그렇죠. 근데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OECD 국가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 가운데서 대한민국만 OECD의 고등학교까지 12년의 교육과정 가운데서 중심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내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즉 국어, 영어, 수학, 사탐 내지 국어, 영어, 수학, 가탐입니다. 나머지 9개 국가는 뭐죠? 국어, 즉 그 나라 언어죠. 수학,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뭐죠? 금융 리터러시입니다. 우리나라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내지 과학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현장 속에서 부딪히고 사회 속에서 세계 속에서 부딪히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특강 할 때에 여러 특강의 주제들이 있는데도 유 목사님이 추천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 금융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난주에 랩런트 지난주 토요일 날 메시지에 그 유대인의 금융업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뭐요? 지금 올해에 이거 메시지 딱 나오면서 따라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빛의 경제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뻗어 들어가죠? 이게 청소년 집회까지 뻗어 들어왔다니까요. 메시지가. 그럼 빨리 눈치를 채야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서도 무엇에 대한 부분들을 받쳐줘야 됩니까? 저는 4년 대학을 2년 안에 줄이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4년 안에 2년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내 나름대로 해봅니다. 이거를 교육국에도 제시도 해보고 같이 연구도 해봤습니다. 근데 금토일 시대를 열자라는 부분에 제일 이 메시지가 나왔을 때 제일 지금 압박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압력을 줘요. 이분들이 스트레스 누구죠? 여러분 교회의 교육국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입니다. 왜냐, 메시지가 금토일 시대 나왔는데 우리 교회는 뭐합니까? 준비도 안 하고 막 엄청나게 지금 쪼이고 있어요. 왜 쪼이느냐? 그럼 하면 되지. 아닙니다. 이게 제일 고민이 사실은 뭐냐면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그 부서 있죠. 그걸 맡고 있는 교육자들은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우리 교회 말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부를 합쳤는데 한 30명이 있습니다. 중고등 합쳤는데 30명이 있습니다. 자, 교회는요, 중고등부 30명을 1번부터 30번, 이제 이름이 있겠지만은 내가 이름 모르니까 1번, 30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1번부터 30번이 있습니다. 1번부터 30번의 30명을 금토일시대 동시에 퐁당당 가야 됩니다. 그게 교육국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는 당구고 누구는 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만 당구고 금토일 시대 나머지 6번부터 30번까지 제외시킬 겁니까? 아니잖아요. 금토일 시대에는 30명 동시에 당가야 되잖아요. 근데 금토일 시대의 메시지는 개인한데요. 금토일 시대에 대한 성취의 메시지는 개인화인데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그걸 개인으로 다 맞출 수 없잖아요. 누구는 버려야 되고 누구는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메시지대로라면 그죠? 되는 놈부터 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되는 사람부터 붙들고 해놓고 안 되는 사람은 되는 샘플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교회에서 하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와, 우리 아는 빼놓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 이 교육자들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풍등 담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동시에 풍등 담그려고 하니까 뭐밖에 안 나옵니까? 프로그램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세레모니밖에 할 수가 없다니까요. 프로그램 세레모니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 가지고는 이거 성취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평가를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 그지? 유 목사님 말씀 제대로 못 깨닫네 이랍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동시에 그 기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반을 담당하는 사람은 동시에 빠뜨려야 되지. 이 애 하나를 되게 만들고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되는 샘플을 내가 만들 테니 너희들 들어오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랩런트를 기다리라 하는 랩런트가 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를 그 샘플에다가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안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안 그러죠. 제 입장에 나는 지금 뭐요? 교육 부서를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 부서를 담당하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콜. 그럼 좋다. 그죠? 내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내 권역 안에 있는 랩런트들 가운데서 예비 고3들, 이번에 시험 치던 애들, 시험 치기 전에, 그죠? 제 같은 경우는 한 4월 5일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정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해라고. 왜? 9월이면 수능 그 원서 들어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 정시 치기 일주일 전에 애들 명단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요. 이미 50% 이상은 다 끝났는데요. 이미 걔들은 서류 원수 다 쓰고 이제 뭐 학교 통지 받고 있고 어디 6강탈인데 6개 다 오라고 하는데요. 할렐루야. 오, 6개 다 걸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6개 다 걸렸다는 말은 그죠? 우주 상향은 하나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주 상향 하나 좀 해놔야 됩니다. 우주 상향. 그죠? 보험도 들어야 되지만 이 말 알아듣는 분들은 그죠? 예. 우리 랩런트들은 실제 교육계 통해서 계시는 분들이고 또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고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그냥 하고 있으면 돼요. 예. 어쨌든 간에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미 끝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끝나고 나서 정시에도 50%도 되지 않는 정시를 보겠다는 그죠? 정시 파이트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니까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죠? 서울 같은 이 3대 우리 그 최고의 어떤 대학들 서영고 같은 경우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정시에 대한 부분이 50% 정도 48%가 아직까지 정시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시가 계속해서 줄잖아요. 적어도 정시의 그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두고 준비한다면 적어도 2등급 아래는 들어야 돼. 아니 1.5등급 이상만 돼도 그죠? 약간 불안하잖아요. 1.5등급 그 안에는 들어가야지 뭔가를 시도를 해볼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죠? 서영고까지는 아니다면 그 다음에, 그죠? 서성한 정도 되려면, 그죠? 2등급 정도의 수준에 2등급에서 2.5등급 그 안에는 맴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시는. 근데 수시는요? 수시는 조금 벗어나도 되죠. 수시는. 근데 수시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죠? 교과 전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종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논술로 갈 것인가. 지금 고려대 같은 거는 논술에 2025년 2026년 2025년 지금 고3 올라가는 친구 2026년은 고2 올라가는 친구 그렇죠? 이런 친구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저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의 퍼센트를 올린다 그랬죠? 그리고 상명대도 지금 논술의 퍼센트를 올린다고 지금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좋아. 그러면 논술 하나만 가지고 도전하면 되겠죠. 본격적으로. 근데 마침 그 정시를,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시를 치고 나서 2주 후에 논술 치는 학교가 있었는데 미안하지만은 그죠. 9월에 수시 접수 끝나고 나서 바로 일주 후에 논술 들어가서 논술 전형으로서 뽑겠다 해가지고 시험 친 학교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논술을 언제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2022년 지금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친구들. 이 친구들까지가 2015년 교육과정의 마지막 카트라인입니다. 얘들이. 그러면 지금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친구. 이 친구들은 2022년 교육과정의 첫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2년형과 2015년형은 완전히 달라요. 말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국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비슷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2022년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지금 중3 같은 경우는 고1에 딱 들어가 버리면 뭐 들어갑니까? 고교 학점제 신청해야 됩니다. 고교 학점제 신청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그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예비 내 선택의 과목 신청을 언제 합니까?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치기도 전에 내놓습니다. 학교에서 그거 조사한다니까요. 네 고2 때부터 무슨 과목을 네 듣고 싶어? 그 말은 뭐지요? 그 선택 과목은 뭐의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네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갖고 싶어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돼야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얘는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직업을 결정하고 올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지금 진로에 대한 부분이 뭐로 연결되기 때문입니까? 진로에 대한 부분이 대학과뿐만 아니라 직업과 바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저게 우리 OECD 국가의 4대의 우리 주요 과목이라 그랬죠. 주요 과목에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디지털 문해력, 그 다음에 금융 리트리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어, 영어, 수학, 막 과학, 사회라 칩시다 이렇잖아요. 여기에 겨우 플러스 하나 시켰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빼고 이걸 넣은 게 아니고 이 4개는 그대로 가고 겨우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게 뭐죠? 지금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나 이런 애들의 네 앞으로 커서 뭐 될래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법관 될랍니다. 판사 될랍니다. 이러죠. 판사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앞에 하나 붙어요. 뭐 붙입니까? 그렇죠. AI를 활용한 판사 되고 싶어요. 라는 거 하는 걸 앞에 하나 붙입니다. 애들에게. 애들 스스로 왜냐하면 이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AI에서 그죠? AI에서 법률에 대한 부분을 통계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AI를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 판관이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초등학교에서나 학교에서는 드디어 뭐죠?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보편적 시스템으로 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스템 아직 깔지 않습니다. 지금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과정이잖아요. 12년 과정에 우리나라에 12년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우리 그 교육 시간을 100으로 잡았을 때 금융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0.07시간입니다. 이걸 100시간으로 잡았을 때. 경제를 통틀어서 경제에 대하여서 지나가는 거 말고 경제에 대해서 조금 심화적으로 탁 들어보는 거는 0.7%입니다. 0.7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금융에 대한 부분은 그 중에서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3들 지금 예비 고3들입니다. 시험을 딱 치고 나서 그리고 뭐 합격이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수시든 정시든 그러면 11월 달에 결판 납니다. 그러면 11월 말에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줍니다. 그래 놓고 12월 첫 주부터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4년 대학 2년으로 줄이기 프로젝트를 들어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기간에 이야기하니까 기간은 동시에 풍등당 가야 되는데 이거 모집해 가지고는 이건 될 수가 없어. 안 돼. 해보니까 모집해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너와. 나는 그게 가능하죠. 왜? 나는 교육국 기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럼 우리 아는 오라 소리 안 합니까? 이러면 뭐죠? 보내시면 돼요. 보내시면 돼요. 대신에 보낼 때에 통닭 한 마리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 아이와 통닭 둘 다 안 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러놓고 4년 대학 2년으로 줄이게 3개월 동안 뭐 하느냐면 1학년이 딱 됐잖아요. 어떤 전공, 자기 전공이 있습니다. 전공을 가지고 1학년이 딱 돼도 1학년이면 보통 우리가 선택 과목 그러니까 교양 선택이라든지 필수 선택 내지 선택 교양 내지 필수 교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자기 전공 최소한 7학점은 해야 됩니다. 1학년이라도. 그러면 자기 전공 시간에 딱 들어가면 일단 뭘 소개받습니까? 교재를 소개받습니다. 교과서가 아니고 교재입니다. 교재를 소개받는데 그 소개받은 교재를 딱 손에 쥐는 순간 일단은 문화충격 옵니다. 왜? 뚜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는 순간 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보던 시스템이 아닙니다. 밑에 각준이, 미준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는 거죠. 요거 이해하는데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부에. 이거 이해가 돼갖고 이제 대학 체질이 됐다. 대학 교실에 딱 앉아가지고 캠퍼스 교실에 앉아서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것이 교과서를 보는데 저 교재를 보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 이제 이게 내 문화가 됐다. 얼마나 걸리냐 하니까 1년 반 걸린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3개월 동안 그것만 줄여줘도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거 목표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 주제는 뭘 잡았느냐? 이과든 문과든 자연계든 공대를 가든 문과 쪽으로 가든 공이 다루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철학입니다. 철학은 사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는 공과 쪽으로 들어가는 애들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시험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면 베이스가 되는 부분들이 철학적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하나를 두고 교재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교과서 수준과
대학 전공 교재 수준 중간쯤 되는 걸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같이 다룹니다. 같이 다루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같이 낭독도 하고 같이 지가 설명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서 그 시간을 조금 줄여보기도 해봅니다. 일단은 시도를 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출신들 보니까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이거 이뭐고 4년 대학 2년은 못 줄였는데 1년은 줄였다면서. 근데 학교에서 그거 하지 말고 조기 졸업은 하지 말고 조기 졸업을 하면 학교 손해니까 대신에 마지막 등록금은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 학교에 그냥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좀 남아달라는 거예요. 대학원에 대한 부분들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추천을 하겠다 뭐 등등이요. 그리고 1년이 세이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의 세이브를 갖고 지금 놀러 갔습니다. 이 교회 교인입니다. 네. 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1년은 한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자기 분야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지금 대학원에서는 한국 최고의 대학원으로 연결시키겠다고 교수들이 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나도 해보면서도 저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구나. 그냥 부산에 있는 애들 가운데서 4년 대학 2년을 줄이게 하는데 1학년인데 1학년에서 2학년 들어가는 애인데 학교에서 졸업 그 작품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를 불러서 졸업 작품전의 메인으로 세우세요. 졸업 작품점은 4학년이 메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왜 그 교수님들이 눈에 띄냐 하니까 자기 교재에 대하여 자기 강의에 대하여서 1학년인데 이렇게 알아듣는 애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3개월을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저는 시도해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게 맞다 틀렸다는 나도 잘 모르죠. 대신에 성취가 메시지가 나왔으면 성취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왜 내가 하지? 내가 애들한테 그래요. 이걸 왜 내가 하냐고. 이거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교회에 쫙 차고 넘친데 문제는 뭐죠? 이게 메시지로 받아져야 돼요. 이만의 일상교회는 이게 메시지를 받아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 붙여주시고. 조금 시간이 좀 됐는데 조금 쉬었다가 저도 또 내려가야 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뒷부분은 조금 독서는 비슷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조금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거는 그때의 그 영상 이 부분들을 한번 보고 그다음 비슷한 이야기니까 혹시 이야기하실 부분들 혹시 질문사항 이런 거 있으면 받아서 제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